안녕하세요, 뷰티풀 사운드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카니발, 천안에서 오신 카니발 차량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포칼 트윗은 울티마 플래그십 제품이죠. 거기에 들어가 있고, 미드레인지하고 미드우퍼는 뭐 유토피아 M 시리즈 35WM하고 6WM, 그 다음에 서브우퍼는 오디슨 APX10, 일체형 앰프 일체형 우퍼죠. 거기에 들어가 있고, 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K 시리즈로 2A 들어간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컨트롤하는 거는 뭐 CDT의 뭐 플래그십 모델 12,000원짜리 골드온 뭐 GDT 216이라는 모델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메인 지금 소스로 사용하고 계신 거는 안드로이드는 그냥 편의성 때문에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고, 메인 소스로는 이게 SP2000인가 일반 포터블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악 듣는 거는 이제 스트리밍으로 지니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고 계시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내 차에서 지금 나는 소리들이 이게 맞는 소리인가? 거의 대부분들은 뭐 오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시스템 궁합이 제일 중요한데, 포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성 제품 재료죠. 뭐 베릴륨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색이 따뜻한 거로 DSP나 앰프들을 매칭을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고, 그 쇳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쁜 선율로 바뀝니다. 그리고 뭐 헬릭스나 그런 프로세서를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정교하게 나오고, 뭐 특히나 이제 CDT 같은 경우는 출력이 뭐 굉장히 좋으니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대신에 이제 조금 금속성 소리 부분 중고역대 컨트롤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뭐 이 시스템은 이제 오늘 완전히 끝을 낸 것 같고, 이게 포칼 소리가 이런 소리가 맞는지, 뭐 스피커만 달고 일체형 DSP 혹은 앰프나 프로세서만 장착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나고 있는 소리가 포칼 본연의 소리인지, 뭐 그거는 대부분 뭐 직접 비교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독일 가서 유럽 이제 갔을 때 엠마 헤드저지 교육할 때도 그 이제 유로 파이널 같은 경우는 200대 정도가 출전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차량 100대 이상을 이제 거기에 출전한 차량들은 각 뭐 아시아나 뭐 유럽 쪽 각 지역에서 다 우승했던 차들만 이제 200대 정도 모아놓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SQ 부분은 대략 100대 정도 선이었고, 100대 정도에서 몇 대 빼놓고는 거의 다 처음을 했었어요. 제일 궁금했던 게, 사람들이 뭐 대회에서 좋다고 하는, 뭐 대회에서 우승한 차량이 꼭 뭐 만족스럽지 않고 모든 게 이제 퍼펙트하고 그런 소리는 당연히 아니고, 대회라는 거는 특정한 기준점을 가지고 그 기준점에 최대한 부합되는 그런 차량이 뭐 있다 보니까, 소리상으로는 빈틈은 없을지 몰라도 이게 소리가 꼭 1등 했다고 해가지고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대신에 다른 부분보다는 단점이 없기 때문에, 뭐 단점이 없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 잘 날 확률이 높은 거죠.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제 고역 표현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소리, 우리가 생각하는 선명하고 뭐 명료하고 그런 게 우선일지, 아니면 그 진짜 음악을 듣는데 좋은 부분, 소리가 투명하게 저 멀리서 그렇게 들리는 게 좋은 건지, 사실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뭐 교육 가서 교육 과정 다 마치고 그랬을 때도 제일 중요했던 게, 교육도 중요했지만 이게 소리의 기준점이 뭘까?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웬만한 대회들 다 참가를 해보고 하면서, 어떤 대회에서는 이런 기준, 어떤 대회에서는 기준, 모든 기준이 뭐 동호인 대회들도 있지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은 그 기준에 부합되게 해서 뭐 나가면은 우승 확률도 높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대회들 다 분석을 해보게 됐던 거고, 뭐 동호인 대회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기준보다 음악성 위주가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대회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소리의 위치가 여기서 나든 저기서 나든 뭐 그런 거는 별로 개의치 않고, 뭐 특히 뭐 그런 경우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거는, 그때 심사위원들이 모자 쓰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 들을 때 고개 숙이고 뭐 하늘 바라보고, 고개 위로 제껴서 그렇게 심사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웬만한 그런데 국제대회에서는 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국제대회 가장 기준선은 시트 포지션 못 만지고 차주가 뭐 키가 160이다, 150이다, 180이다 그러면 그 차주가 앉는 이어 포지션, 이제 귀 포지션 위치에다가 내 귀를 갖다 맞춰 놓고 그 기준에서 그 다음에 볼륨도 뭐 오디오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웬만큼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볼륨이 50까지 있을 때 20에서 나는 소리의 위치하고 50에서 나는 소리 위치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대역감 밸런스, 레벨링, 그 전체적으로 고음의 양, 저음의 양, 중음의 양 이것들이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커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대회 같은 경우,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참가자가 볼륨을 뭐 30에 해놨습니다. 그러면 30으로 지정을 해놓고 들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 기준이 어느 정도 객관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국제대회에서 요구하는 그 소리가 100% 좋다. 뭐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 대회는 사실 시험을 보는 거고, 뭐 저도 심사 볼 때도 그랬었지만은 제 기준을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으로만 따라야 되고, 물론 샵에서 소리를 만들어서 내보낼 때는 제가 좋아하는 소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객관화된 기준 안에 차주분 원하시는 색깔대로 뭐 토널 밸런스라든지, 뭐 토널 밸런스는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고 고역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음선을 굉장히 실키하게 얇게 가느냐 아니면 음선을 두껍게 해서 고역 표가 안 나면서 대신에 살아있는 듯 이제 해상도에 영향 주지 않을 정도 두께감을 살리는 뭐 그런 튜닝 기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조금 세팅하는 기교도 바꿔보고 뭐 이렇게 바꿨더니, 요즘 같은 때는 사실 뭐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디오샵이 사실 바쁜 때는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게 카오디오 대중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싼 유닛으로 비싼 장비로 많이 달아서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견적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라 그러면은 그냥 출발이 3,000부터 한 6,0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그거는 뭐 차 가공도 많이 해야 되고 장비들 들어가는 것도 많고, 그거는 몇몇 사람들 뭐 유저들이 뭐 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저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극히 현실적인 유닛 대신에 일체형 DSP로 간결하게, 그 다음에 스피커는 뭐 최대한 순정 위치 뭐 그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순정 위치에서 조금 나는 가공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소리를 원한다 그럼 필러 작업 정도, 그 정도만 사실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우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조금 더 여유가 되고 조금 더 좋다 그러면 처음에는 가볍게 프론트 스피커는 엔트리급 정도로 시작을 해서 취향을 이제 세팅을 해드리다 보면은 그분의 고객들 취향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취향에 맞는 제품 제가 보통 한 번 정도 추천을 드리는데, 그 처음에는 엔트리로 해서 뭐 100만 원 근처 그 정도 선에서 가볍게 먼저 시작하셨다가 진짜 재밌으면은 내가 원하는 톤에 가까운 이제 스피커를 추천을 해드리고 그 제품 가지고 이제 소리를 만들다 보니까 보통 이제 엔트리급 쓰다가 바로 올라가면 유토피아 M이라든지, 그 위로 올라간다면은 이제 떼시스 3웨이 정도,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포칼에서 뭐 엔트리급보다 그 저거죠, 뭐 K2 파워 시리즈 M 모델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가가 대략 3웨이 기준으로 440 정도 합니다. 그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할 때는 그 정도 선, 그 다음에 뭐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순정 상태에서 알갈이 할 수 있는 것도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뭐 주력으로 쓰는 거는 사실 호불호가 안 갈리는 오디슨이 110만 원대에서는 뭐 최고 강자 같고요. 왜냐하면 파워풀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저역도 나와주고 텐션까지 끌어갈 수가 있으니까, 물론 고역 해상도로 따지면은 비드 제품이 좀 더 유리한 것 같고, 그리고 포칼에서도 160만 원대 뭐 어느 정도 화사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타격감도 나오는 대신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음선도 나와야 되고 타격감도 나와야 되지만 두께까지 만들 수 있는 유닛,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오디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칼은 사실 이제 뭐 워낙에 마케팅이 잘 돼 있기도 하고 제품 라인업도 많다 보니까 이것도 추천하고 저것도 추천하는데, 보통 엔트리급은 100에서 뭐 BMW 기준이나 웬만한 차량들 제품 2A 기준이라면은 한 100에서 160 정도 선이 이제 가장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면은 이제 440만 원대, 그 다음에 뭐 포칼 M3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700만 원대,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면은 물론 이제 체급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떼시스 뭐 떼시스가 930 정도 하니까 그거 3웨이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뭐 포칼 울티마까지 넘어가면 지금 이제 뭐 몇 년 전에 2,400이었는데 지금 이제 또 가격이 올라서 3,200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특정 아주 그 제품에 꽂혀 있는 그 아니면 오디오 진짜 한번 끝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 스피커가 보통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거에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지금 요 제품 가지고도 요 정도 등급인데도 소리 이만큼 좋게 잘 나네 이렇게 충분히 만족스럽고 이거는 충분히 다 활용을 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뽕 다 뽑았다고 하죠. 그랬을 때 다음이 궁금해서 업그레이드를 가는 게 맞는 거지. 보통 일반적으로 웬만한 마케팅 하는 데서는 이거 소리 이것밖에 안 나요? 그랬을 때 이거로 가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닛 등급 차이로만 그거로 이제 꼭 그런 걸 껴야만 잘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는데, 사실 카오디오 경기나 카오디오 시장 자체가 무너지게 된 게 실력 없는 샵들이 자기가 세팅으로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인스톨에서도 최대한 공을 들여가지고 그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 장사만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경기도 안 좋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열흘에서 뭐 심할 때는 한 보름 정도 예약이 항상 대기가 있는데, 그러는 이유가 그렇게 대기가 많으면서도 일정을 하루에 메인 작업은 한 대 이상 잡지 않습니다. 메인 작업 한 대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정 튜닝 해줄 거, 왜냐면 작업하고 열흘 뒤에 혹은 한 달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2차 3차 해서 보정을 하면서 관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분명히 굉장히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한 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정으로 관리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AS 점검이나 뭐 AS는 제가 만든 제품이 아니고 시스템 하드웨어적인 부분 혹은 사람이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선 작업이나 그거를 뭐 저하고 실장님이 하시지만 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미스는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경력이 있고 성격이 꼼꼼한 편이라면은 배선 실수가 그나마 딴 데보단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딴 데는 잭 없으면 작업이 안 되는데 저희는 잭 같은 경우 그냥 머리만 있으면 다 배선 정확하게 하이인풋 잡아가지고 그렇게 와이어링. 엊그제 뭐 GLS 같은 경우도 사실 제조원에서 주신 잭으로는 일반 마이바흐 모델하고 일반 GLS 모델하고는 틀린데, GLS 모델은 그냥 맞는데 마이바흐 모델 같은 경우 벤치 신형 32핀인가 될 겁니다. 그거를 2개 64핀짜리를 전체 배선 와이어링을 새로 잡았어요. 왜? 그 중에서 쓰는 거는 8채널만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순정 배선을 자르긴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씩 찾을 때 혹은 하이인풋 잡는 작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하다는 게 앰프에서 나오는 출력 신호, 특히나 하이인풋 프로세서에서 입력 신호를 줄 때 극성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DC 신호가 아니라 AC 신호라서 극성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튜닝할 때 하나가 극성이 틀어지게 되면은 서밍을 했을 때 그 극성 자체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배선 와이어링 할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래야 결과물이 어느 정도 이상 나오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뭐 소비자는 배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리 듣고 튜닝을 하는데 원하는 방향대로 안 움직여. 그런 경우는 사실 감각적으로 이거 인풋 배선 저희가 작업 안 했을 경우, 그 다음에 100% 잭바이 잭으로 했을 경우는 그나마 실수할 확률이 적은데 그거를 이제 직접 이제 하나씩 따가지고 작업하는 경우는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20년이 됐지만 아직도 그거 하면서도 한 번 체크하고 최종 또 체크하고 총 3번 정도를 보통 체크하는데, 하이인풋에서 극성 하나가 뒤집어지게 되면은 뭐 제가 그래도 세팅은 조금 하는 편인데 아무리 세팅을 잡았다 하더라도 앞에서 하나가 틀어지게 되면은 뒤쪽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찾을 수가 없고. 왜냐면 서밍을 안 하고 1대1로 그냥 제가도 뭐 세팅할 때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진짜 실력 없고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멀티 작업되어 있는 경우, 잭바이잭인데도 멀티 작업되어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그랬을 때
그냥 트윗에서 나오는 신호 그대로 입력해서 트윗 출력으로 그대로 잡아버리고 아무것도 주파수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레벨만 건드린다는 거. 그러면 소리가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나옵니다. 근데 오디오 작업을 했는데 순정보다 베이스 양감도 그렇고 보컬 선명도도 그렇고 고역은 짹짹거리고 이렇게 들린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확한 개념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그냥 연결해놓고 볼륨만 올린 주파수 대역은 트윗은 뭐 포르쉐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특정 모델 같은 경우는 트윗이 5.2kHz에 잘려 있어요. 그렇게 잘려 있는데 거기다 콘트윗을 다는 콘트윗은 한 600Hz까지 내려서 들은 경우에 쓰는 건데 아주 비싼 제품 갖다가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그 트윗 용량의 10% 20%밖에 활용 못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은 뭐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카오디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직도 오디오 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샵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몇 가지 걸러내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그냥 알가리 업체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알가리도 알가리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게 돼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앰프가 없는 차량들은 알가리는 찬성이고 그건 해도 된다 쪽이고 앰프가 달려있는데 스피커를 알가리를 한다? 하지 마세요. 샵에다가 돈만 지불하고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좋은 경우는 뭐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스피커들은 각자 재생하는 뭐 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도가 순정보다 틀려지고 그러면은 주파수 대역을 건드려야 되는데 알가리만 해가지고 주파수 대역을 건드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이라는 신호가 100이라는 거를 그대로 재생을 해서 100을 보여주면 참 좋겠지만 스피커가 바뀌게 되면 위상이라는 게 틀려지게 돼 있어요. 트윗 하나 혹은 미드레인지 하나만 위상이 바뀌게 돼도 안 나던 치차름이 나게 되고 뭐 섬세해지긴 당연히 뭐 3,000원짜리에서 뭐 3천만 원, 뭐 300만 원짜리 이렇게 트윗으로 바뀌면 당연히 성능은 좋아지죠. 성능은 좋아지지만 소리가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워낙 유명한 데들이 많다 보니까 필터링은 그냥 내 차가 앰프가 달려 있는데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알가리 업체들 말고 일반적인 샵에서는 알가리 하시지 말고 내 차가 앰프가 달려있는데 스피커 R만 교환해도 소리 좋아진다고 하면 그 집은 그냥 두말 없이 나오시면 됩니다. 최소한 DSP 다루는 데라도 뭐 측정 장비만 운영을 하면서 적당히 주파수 잘라가지고 파형상 파형 이쁘게 나왔다고 그렇게 하고 뭐 소리 좋다고 오케이 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RTA만으로 위상이나 그거 다 찍는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순정 외부 입력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측정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신뢰도가 가는데 프로세서 자체만으로 해서 스피커 간 거리 위상 물론 안 하는 것보단 좋습니다. 근데 그거로 소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주파수 제가 생각하는 카오디오에서는 대역 밸런스, 주파수 대역 밸런스, 토널 밸런스 이거를 잡는 게 한 60% 이상이고 나머지 측정은 대략 뭐 20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그 측정값 가지고 다시 한번 소리를 그 특정 대역을 만져줘야 돼요. 왜? 그거는 순정 데크에서 나오는 그대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프로세서 거쳐서만 나가는 거리값이나 그런 것들의 체크가 된 그러니까 순정 데크 소스는 별도고 그 프로세서 거쳐서 나가는 거는 하나의 외부 입력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측정했을 때 순정의 타임 얼라이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는 정센터에서 안 나고 순정 데크 측정값 가지고 딱 하다 보면은 소리가 순정에서 한 뼘 반 정도 오른쪽으로 가 있는 우측에서 포커스가 잡혀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만 쓴다고 소리가 잘 나는 건 아니고 장비는 그냥 최소한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장비로 가끔 이제 뭐 고객분들 연락 와서 거기 뭐 측정할 때 장비 써요? 그 장비 쓰는 데가 마치 되게 좋은 것처럼 근데 장비는 당연히 쓰는 거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대역 밸런스 잡고 전체 토널 밸런스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마지막에 장비 측정하고 차주분 원하는 이제 성향에 맞게 고역도 뭐 실키하게 갈 건지 깊게 갈 건지 아니면 묵직하게 갈 건지 그런 표현들의
뭐 차주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포인트 찾아서 차주분 원하는 색깔을 맞춰주는 데가 굉장히 잘하는 데라고 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그나마 조금 손님이 많고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이유는 가격은 딴 데보다 물론 비싸요. 딴 데는 프로세서 팔면서 세팅비를 뭐 받아야 30만원, 20만원 그냥 아니면은 뭐 세팅비도 못 받고 왜? 그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진짜 자신 있는 데는 다른 샵을 까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샵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 거기랑 저하고 비교할 거는 아니니까. 예. 수준 차이가 조금 난다면은 뭐 비교를 하겠지만 예. 뭐 그 부분은 그렇고 세팅이라는 거는 진짜 자신 있으면 세팅비를 저처럼 정상적으로 청구를 하겠죠. 그냥 뭐 8채널 미만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하는 거 30짜리, 그 다음에 3번 코스 받는 거는 이제 50, 뭐 10채널 같은 경우는 70, 그 다음에 12채널은 100, 그 다음에 요즘은 24채널까지 있다 보니까 20채널, 24채널 그렇게 되는 경우는 150, 뭐 그렇게 하고 따로 연관으로 관리해드리는 그것도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 오디오는 뭐 세팅이 사실은 7,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20, 30% 같은 경우는 기기 간 조합인데 그 컨설팅도 사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자기가 팔고 싶은 제품 그거 좋다고 하면서 팠는데 저는 뭐 취급하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그렇지만은 일체형에서 많이 쓰는 헬릭스 매치, 그 다음에 오디슨, CDT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케팅이 잘 돼 있는 거하고 제품 성능이 좋은 거, 그 다음에 가성비가 좋은 거, 아니면 진짜 소리가 좋은 거, 그게 뭐 크게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은 되는데 어떤 거로도 소리는 만들 수 있는데 좋아하는 소리,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소리에 부합되게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기계 궁합까지 된다면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일단은 오늘은 사설이 뭐 벌써 한 20분, 21분 뭐 이렇게 흘렀는데 시스템은 유명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스피커들 30만 원짜리가 되더라도 그 제품들이 이상하게 나오라고, 소리 시끄럽게 나오라고 만들어진 제품은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어느 정도 소리 나오게끔 제품들은 다 좋습니다. 프로세서도 뭐 푸주 같은 경우도 진짜 알리발 중국산 저가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걔네들도 그 가격대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성능 좋아요. 대신에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오디오적으로 이제 음악적으로 봤을 때 소리는 어느 정도 틀은 갖춰서 만들 수는 있는데 만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칩셋 같은 게 그렇게 고급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뭐 그런 정도지. 모든 제품들은 제품으로 나온 거는 이상한 소리 내라고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은 시스템 구성이라든지, 구성보다는 사실 세팅을 제일 먼저 신경을 써보는 게 맞고요. 세팅은 어설프게 하는 데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데하고 수준 차이는 비슷비슷하다면은 당연히 저렴한 데 가는 게 맞죠. 근데 그냥 정상적으로 세팅비 받고 어느 정도 소리 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데서 하시는 게 뭐 세팅은 제일 좋고요. 일단은 제가 딴 데서는 뭐 음선, 뭐 다른 데들 저희도 이제 카디오 관련해 가지고 영상들을 간간히 보긴 하는데 제일 아쉬운 거는 그래요. 소비자 현혹하기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음악이 아니라 음원 좋은 거로 해서 스트리밍은 대부분 안 쓰고 음원 좋은 거로 해서 뭐 그냥 고역 화려하게 나는 악기 연주가 많은 그런 곡들 해놓고 베이스 양감이나 그런 건 전혀 없게, 뭐 그러면은 영상 찍을 때는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비교당하는 것도 싫지만 그냥 제 소신껏 그냥 고객분 갖고 계신 음원에서 혹은 지금 스트리밍 되는 이런 음원에서 그냥 있는 거 그냥 틀어서 그날 기분 따라서 그렇게 튜닝을 하다 보니까 딴 데보다는 선명하게 안 들릴 수도 있고, 뭐 전문 장비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지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고, 대신에 이제 틀린 거 하나는 제가 영상 촬영하는 것보다는 소리가 운전석에서 딱 들었을 때 소리가 굉장히 명료하게, 그리고 높은 음압에서도 프론트가 무너짐 없이 그냥 서브 나야 될 부분 서브 나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컬 톤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표현되니까 나중에 뭐
유튜브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나 궁금하시다면 샵 방문하셔서 작업 끝난 차량이 있으면 한번 꼭 들어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뭐 표현할 수 있는 거, 보여지는 거, 영상에서 촬영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소리가 좋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진짜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올리겠죠. 저는 뭐 보시듯이 편집이나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딴 데처럼 이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사실적으로 나오고, 고역을 이쁘게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주분들 성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은 차에 10대를 작업해도 10대가 동일하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 차주가 듣는 게 다, 음식도 그렇듯이 차주가 원하시는 방향들이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소리는 다 골격은 비슷하지만 색깔은 전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좋아하던 곡인데, 서문탁의 난 나보다 널이라는 곡이에요.